휴일인 어제 서울 등 수도권 곳곳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네, 반면 남부지방은 찜통더위가 나타나는 등 중부와는 전혀 다른 날씨를 보였는데요. 막바지 장마 전망을 김동혁 기상전문기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장마 막바지에 중부 곳곳으로 연일 물폭탄이 쏟아져 호우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특히 인천도 그렇고요. 비가 얼마나 내린 건가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인천은 비가 110mm 정도 내리면서 굉장히 많은 비가 쏟아졌고 주택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수도권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고요. 서울 등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150mm 안팎 정도 비가 내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엊그제 밤부터 어제 오후 정도까지 굉장히 강한 비가 집중이 됐었고요. 고양시에서도 155mm, 그래서 어제 내린 비 중에서는 가장 많은 비가 온 곳이 바로 이제 고양시가 되겠고요. 서울도 133mm 정도 굉장히 큰 비가 쏟아지게 됐습니다. 주로 이제 시간당 50에서 많게는 90mm까지 굉장히 큰 비 그리고 강한 비가 쏟아지게 됐었고 네.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중부에서는 게릴라성 폭우가 쏟아지게 됐고요. 시흥시에서 1시간에 96mm의 비가 쏟아지게 됐는데요. 네. 우리가 장마 전체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손에 꼽을 정도로 굉장히 시간당 강수량으로는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가 좀 쏟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부 곳곳이 좀 잠기고 고립되는 이런 피해가 속출하게 됐고요. 중부지방 중에서도 역시 중북부지방, 그래서 서울, 경기, 영서 북부 그리고 인천, 그래서 중부지방 안에서도 굉장히 좀 강수량의 차이가 극심했습니다. 네, 호우 피해가 난 곳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수도권에 무섭게 비가 내렸거든요. 네. 원래 예측이 됐었던 폭우였는지 또 폭우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엊그제 기상청에서 오후 5시 예보를 냈을 때는 영서 북부 그리고 경기 북부 지방에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 그리고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라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영서 북부 그리고 경기 북부에서도 강한 비 그리고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사실은 기상청의 예고가 맞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그 밖에 전국에서는 5에서 40mm 정도 비가 내리겠다고 봤는데 어제 네. 실제로 인천에서 110mm의 비가 내렸고 서울에서도 130mm 정도가 내렸으니까 기상청의 예고보다는 한 두세 배가량 더 많은 장맛비가 내리게 됐죠. 그래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도 예측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좀 극심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기상청의 예보가 영서 북부와 경기 북부만 한정한다면 어느 정도 맞다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기상청의 예보와는 달리 장마 구름대가 더 아래쪽으로 치우쳐서 내려왔었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인천, 서울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은 비가 내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기상청이 예보하지 못한 그런 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상청에서는 한반도 북쪽에 사실 찬 공기가 이렇게 있지는 않았었거든요. 지난주에 청주에서 비가 내렸을 때만 하더라도 한반도 북쪽의 차가운 공기와 남쪽에서의 더운 공기 사이에서 굉장히 장마 전선이 강하게 발달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한반도 상공 그리고 지상 그렇게 온도 차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한반도 그 하층을 통해서는 굉장히 수증기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고 상공으로 바람이 좀 강하게 지나면서 상공으로 지나는 바람이 하층의 수증기를 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구름이 10km 이상 굉장히 높게 발달하게 됐고 그 정난운이라고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정난운을 통해서 또 벼락이 또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낙뢰 피해도 잇따랐고 굉장히 폭우 구름들이 좁은 지역에 발달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장마가 어느 정도는 소강 상태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호우 피해 복구도 작업도 좀 해야 될 텐데 혹시 장맛비 또 언제 내리는지요? 예, 장마가 지금은 좀 소강 상태에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장마 전선이 중부지방에 위치하고 있긴 합니다만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 한반도 남쪽에서의 고온다습한 세력들이 아래로 많이 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 장마 전선이라는 것, 그래서 장맛비가 강하게 내린다는 것은 위아래의 기온차라든지 아니면 수증기의 차라든지 이렇게 세력 다툼이 강해야 장맛비가 좀 강하게 내리곤 하는데 네. 현재는 그런 모습이 없기 때문에 장마 전선이 소강 상태에 들어 있고 오늘 일단 중부와 경북,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장맛비가 5에서 한 40mm 정도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만 강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고요. 기상청에서는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20mm 정도에서 강한 비가 좀 내리는 지역들이 있겠다라고 봤습니다. 네. 내일은 장마 전선이 조금 더 아래로 쳐지면서 남부 지방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
기상청에서는 남부지방에 30에서 80mm, 영서 남부와 충청에 20에서 60mm 비가 내리겠다고 봤고요. 내일 아침부터 내일 오후 사이에 역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 정도 강한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겠다라고 봤습니다. 어쨌든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 내일 밤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마가 늦게 시작했지만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정말 무섭게 폭우를 쏟아내는 것 같습니다. 중부지방은 이미 평균 장마철 강수량을 크게 넘어섰다고요. 예, 경기 광주가 가장 많이 내렸는데 716mm의 비가 내렸고요. 청주도 643mm의 장맛비가 내렸고 서울 602mm. 그래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600mm가 넘게 비가 내린 곳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장마 기간 한 달 동안의 평균 강수량이 350mm에서 400mm라고 본다면 이들 중부지방은 1.5배에서 최대 2배, 2배가량 많은 비가 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도 200에서 300mm 정도는 장맛비가 내려주면서 어느 정도 예년 강수량에 맞춰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경주와 포항 이런 지역들은 20mm 정도 비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중부지방에 비해서는 거의 30분의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거의 장맛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들 지역은 장마보다는 사실은 거의 폭염이 기승을 부린 지역들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여름 장마의 어쨌든 큰 특징이기도 합니다.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고 지역적으로 강수량의 차이가 굉장히 극심한 그래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는 거의 장맛비가 내리지 않는 마른 장마 형태가 되면서 기상학적인 가뭄이 들어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습니다. 네, 남부지방은 연일 폭염만 지속되고 있는데요. 잠시 아까 언급해줬지만 남부지방 비 소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죠. 예,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내일까지 전국 곳곳에서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 내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고 80mm 정도 어느 정도 비가 내려줍니다. 다만 올여름 장마의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게릴라성을 띠고 어느 특정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되기 때문에 네. 일단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기상학적인 가뭄이 좀 들어있는데 내일 최고 80mm 정도 비가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지역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고르게 좀 80mm가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겠고요. 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앞으로 주말에 또 한 번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은 사실은 내일 비가 좀 내리고 나서 이후에는 장맛비가 거의 없고요. 다시 또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내일까지는 비가 좀 내려주고 구름이 끼면서 남부지방의 폭염과 열대야가 한풀 꺾이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후 비 소식이 없으면서 다시 또 폭염 그리고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중부지방은 주말에 다시 한번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장마철 폭우와 폭염에 이어서 이제 태풍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데요. 현재 태풍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현재 3개의 태풍 5호와 6호 그리고 8호 태풍이 연달아서 북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8호 태풍 선가 이것은 베트남 남쪽 해상에서 발생을 하게 됐고 실제적으로 베트남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한반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6호 태풍 꿀랍은 일본 동쪽 먼 바다에서 현재 서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진을 하겠습니다만 일본 쪽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겠고요. 일본 먼 해상에서 역시 소멸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5호 태풍 노루가 문제입니다. 강한 중형 태풍의 모습을 하고 있고 역시 일본 먼 동해상에서 계속해서 서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느린 속도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을 계속 좀 빙글빙글 도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본 쪽으로 다가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일본 남쪽 해상까지는 진출할 것으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 쪽으로 다가오고 그리고 한반도 쪽에 가까이 오면은 한반도 남쪽에 있는 고온다습한 세력들을 이 태풍이 한반도 쪽으로 밀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한반도에 굉장히 폭염이 극심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서 장마전선이 소멸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한반도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맞아떨어진다면 한반도의 장마전선이 강하게 또 재발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5호 태풍이 어떻게 진로를 결정하고 그리고 세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한반도의 날씨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날씨가 굉장히 좀 변동이 심합니다. 예측하기 힘든 만큼 기상 정보를 시시각각 잘 참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